가장 중요한 거는 경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따는 거죠. 어떻게든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마판의 정광 성원입니다. 매주 서울, 부산, 이원 취재를 통해 최고의 적중과 최고의 환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닝 경마 해설 방송의 허찬지입니다. 정보대장 성원입니다. 2016년 7월 17일 일요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경마도 본론에 충실하기 위해서 오프닝 멘트 없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멘트는 다음 주 4주차 경마에 좋은 적중들을 갖고 경마팬 여러분들을 이기게 한 이후에 좀 웃는 얘기 한번 꺼내면서 4주차 야간 경마 시작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요경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경마 경주 1경주로 빨리 들어가는 방송이 좋은 거예요. 앞에 물론 중요한 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태반이 광고인 방송은 사실 경마팬 여러분들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차피 광고는 뭐 적중 내고 나 밑에 나갈 거 아닙니까? 그거 안 보시는 분들도 많아. 그러니까 바로 그냥 본론 가는 게 훨씬 더 깔끔할 것 같아요. 바로 땡겨서도 다 보시는 거 알기 때문에 저희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1300m 6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로 시작이 됩니다. 자, 성원이요. 네, 안쪽에는 이번 상하이 팡팡이 지난번보다 부담량 올라갔는데 이번까지는 저는 좀 인정을 해보고 싶은 맛필입니다. 지난번보다 오히려 발걸음 자체가 더 늘어났다는 내용이고 편성 자체를 너무도 잘 만났다는 판단입니다. 게이트의 이점까지 분명히 초반 순발력이 좋기 때문에 앞선 나가는 거는 장황한 사실이고 앞선 전개한다면 이 마필이 1300거리지만 저는 충분히 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상하이 팡팡은 앞에 갈 거고 이제 나머지 말들이 이제 1000m 뛰었던 말들입니다. 1번 풀게인, 6번 담비, 그 다음에 입상했던 해가람, 금봉왕 이런 말들이 이제 아무래도 인기마로 팔릴 태세인데 금봉왕은 사실 실망이에요. 지난번에 인기 1위로 팔려놓고 2,005가 안 간 것도 아닌데 이 정도의 걸음이 과연 1300에 통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의문입니다. 오히려 안쪽에 풀게인은 그때 같이 뛰었던 본인어가 지난주에 넉넉히 입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1번 쪽에 손을 좀 더 들어주고 싶고 요즘 이혁 기수가 종합지 백판을 갖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갖고 들어올 정도로 전대지 백판을 갖고 들어오면서 구국을 터뜨린 적이 지금 몇 주째 터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전대지 백판도 아니고 되는 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타주면 되겠고. 갑자기 그 말씀하시니까 그때 생각나요. 제가 이혁 기수 인터뷰할 때인데요. 예. 뜨거운 감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마세 방송 중에서 뜨거운 감자는 이슈가 되고 좀 이렇게 좀 그 이슈를 적응시키지 못하는 그래서 제가 이 말 붙인 이름인데 배당을 터뜨려주는데 맞히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잠깐 생각이 나서 그 당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배당이 나와야 되는데 전대지 백판이라는 건 뭐냐면 아무도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을 갖고 들어온다는데 사실은 그 기승술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이성일 그 기수 이제 전문위원하고도 제가 방송을 처음 할 때 얘기했던 부분인데 요즘은 승부가 걸리다 보니까 그냥 다들 앞에다 붙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에 말려서 다 죽는데 이혁 기수의 주특기가 본인의 페이스를 맞춰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부가 걸리든 말이든 아니든 말이든 앞선하고 상관없이 페이스 맞춰서 가다가 힘이 남아버리면 치고 들어와서 배당을 터뜨리는 그런 스타일의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쨌거나 1번 쪽이 조금 낫고요. 담비가 이제 공백 이후에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30주의 공백인데 과연 30주의 공백을 이겨낼 수 있을까가 문제입니다만 라엔느 후리바람이 뛰었던 편성이 사실 센 편성이거든요. 그래서 11번보다는 1이나 6쪽에 점수를 좀 더 주는 그런 상황을 보겠습니다. 11은 지난번에 너무 실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경주 1300m 5등급 마필들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성원이요. 네, 승군마 말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필이 승군전이지만
편성 자체는 너무도 잘 만났고 여기 지금 출전하면서 뭐 마방에서나 기수나 지금 이 편성을 다 보고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역시 편성 자체 뭐 비단 제 생각뿐만이 아니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필의 발걸음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순군마지만 제가 추천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안쪽 일본 오션블루가 6월 4일 날 인기마로 팔렸는데 앞에 갈 줄 알았더니 바닥에 들어놓여 있었습니다. 지난번 경주 때는 인기가 없었더니 앞에 가버렸습니다. 인기마로 팔릴 때는 뒤에 있고 인기마로 안 팔릴 때는 앞에 가고 죄 받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두 번 분석을 해보니까 1300까지가 딱 이 말에 포인트 매다 쓰더라고요. 이번에 일본 게이트 조인공 기수가 욕심 없이 그냥 참고서 자기 페이스만 맞춰준다면 입상할 수 있는 첫 찬스를 만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5군에서. 그럼 나머지 말들 가운데서는 뭐 눈에 보이는 말은 딕시 스마일입니다만 눈에 보이는 애들보다 숨어있는 애들이 좀 조심을 좀 해야 될 그런 구도인데 퀀텀 리프 그 다음에 빅키라이 좋은데이 이런 애들이 좀 냄새가 나요. 그 중에서 강군당한 좋은데이가 이철경 기수가 기승을 하네요. 이제 이번 주부터 기승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이철경 기수에 대해서는 예전에 성원 기수도 얘기했다시피 저는 기수가 아니고요. 성원 의원이 얘기했다시피 이 기수는 호주에서 이미 승수를 챙긴 기수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부산에서 관리사까지 활동을 했다. 그래서 나이도 좀 먹을 만큼 먹었고 아마 마서의 인터뷰 나올 때 봤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관상으로 봐서는 상당히 아주 주의 깊게 잘 탈 수 있는 그런 관상을 갖고 있더라고요. 눈치도 굉장히 빠를 것 같고 그렇다면 강군된 말 조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3경주 갑니다. 1300m 그 5등급 마필들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이철경 기수 나온 김에 한 마리 더 얘기하죠. 뭐 안쪽에 빈채로 했습니다. 지난번 5월 22일 날 늦바라고서도 올라왔던 그 걸음이 광양동 돌풍하고 프리티보이를 압도하는 그 걸음을 보였다. 여기에 이철경 기수의 안장이라면은 제가 볼 때 아까 그 얘기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더 잘 타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빈체레스를 추천하겠고요. 성원이. 네, 저는 지난번 승군전에 실망감만 줬던 슈퍼펀치인데 이번에는 충분히 통할 수 있겠다라는 좀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조교 때만큼은 정말 좋다. 항상 이 조교 때 정말 좋다라는 내용이 떠나지 않는 마필이 슈퍼펀치인데 지난번에 아침 저는 이번에는 충분히 좀 만회해줄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역시 이번 경주도 쉬운 경주들 아닌데 왜냐면 8, 9, 10, 11이 다 팔리는 말들이에요.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말들이. 해피 컴퍼니언도 근데 해피 컴퍼니 지난번처럼 그 페이스를 만들고 가긴 좀 힘들 것 같고 오피세미, 빅챔프, PK 캡틴 다 껍데기 깐 말들이에요. 껍데기 깐 말들은 뭐냐? 승부를 다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또 승부를 걸어도 되는 거죠. 근데 경마라는 게 어디 그렇습니까? 특히 한국 경마. 쉬었다 가고 때리고 쉬었다 가고 그런 경마에 아까도 있다시피 빈첼에서는 못 들어왔으니까 열받을 거고 슈퍼펀치도 못 들어왔으니까 열받으니까 이런 애들이 더 열심히 뛸 거고 들어왔던 놈들은 또 들어오려고 했던 놈들은 또 냄새가 좀 날 텐데 공백 이후에 나오는 나름의 영혼 조심하세요. 이게 16주 공백 이후에 나옵니다만 컨디션은 제가 볼 때 하자가 없습니다. 공백 이후에 나왔다 하더라도 6번 나름의 영혼 신경 쓰세요. 배당으로. 4경주 갑니다. 1200 고납 4등급 마필들 12의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성원이요. 네, 1번 포머 미션 우선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포머 미션이 입상권을 차지했다. 그 전에는 바닥을 쳤다. 그리고 직전에는 또 3등을 차지했다. 이런 뭐 좀 기복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이번에 포머 미션은 뭐 지난번에 이어서 여전히 좀 좋은 모습이고 이번에만큼은 마방의 기대감이나 뭐 상당히 큰 만큼 1번 포머 미션 쪽으로 일단은 초점을 맞춰놨습니다. 예. 북마드림 메카엔젤 이렇게 팔릴 겁니다. 근데 원드림까지 팔리는데 원드림은 이번엔 안 봐요. 왜냐면은 직전보다 늘어난 부담 중량 그리고 지난번에는 안쪽에 코를 파면서 그냥 기가 막히게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그 전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설령 그 전개로 온다 하더라도 얘들한테 져요 이번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걸음 신장세를 보였던 북마드림 메카엔젤이 그 다음 순위들인데 걸음의 변화가 확실했던 북마드림 쪽에 손을 먼저 더 들어줍니다.
자, 부산 1경주 갑니다. 1200, 그 5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성원님. 네, 이번 경주를 좀 풀다 보니까요. 여기 지금 선행을 나서야만 되는 마필들이 상당수가 눈에 띕니다. 꼭 선행을 나서야만 되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한 마필이 편하게 가지 않는 이상은 분명히 각질상 충돌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판단이면서 그래서 제일 조건 자체가 유리해진 마필이 안쪽에 있는 3번마 그랜드조가 아닐까. 역시 마방의 내용 괜찮고요. 지난번에 승군전에도 충분히 적응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전개상의 이점까지 안고 있는 3번 그랜드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이번 주 공백 이후에 나온 말들이 자꾸 신경이 쓰이네요. 근데 말들이 원체 다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8번 기가 스피드예요. 뭐 공백을 갖고 나오고 있고 연습 재검을 받았는데 같이 연습 재검을 받았던 말이 누군가 보십시오. 위너스 마린입니다. 그 위너스 마린하고 대등한 걸음을 보이더라고. 물론 주행 검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뭐 뛰는 모습 자체가 하자 걸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또 훈련 또한 말이 상태가 원체 또 좋기 때문에 기가 스피드 신경을 좀 쓰겠고요. 아까도 했다시피 충돌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유성 빅토리도 역시 선입 쓸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선입으로 본다면 얘도 좀 신경을 좀 쓰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 7월 17일) 일요일 서울 5경주입니다. 우리 1000m 국 5등급 마필들 9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당근호차이 준비한 일요일 서울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자, 마리수가 없습니다만 중반장의 상황을 내기 위해서 잡은 경주이기도 합니다. 인기 마필들이 눈에 보이게 팔릴 거예요. 경마팬 여러분들이 봐도 요놈들이 되겠다라고 팔릴 겁니다. 근데 경마는 눈에 보이게 쉽게 보일수록 함정이 많은 겁니다. 그 함정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돼요. 이번 5경주는 그 정확한 함정을 파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허찬지입니다. 그래서 인기마에 구애받지 않고 중배당 막권의 한탕을 때릴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인기마는 불안 요소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인기마로 팔릴 인기 1, 2위권의 마필 한두가 도려져 나갑니다. 여기에 중배당 막권 한탕을 때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배당마 한두를 엮어내면서 3도 압축 구도로 중반장 메인 상황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이 큰 경주도 중요합니다만 힘을 줘서 때릴 수 있는 중배당 막권도 매우 중요한 법. 자, 서울 5경주의 그 상황을 연출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부산 2경주입니다. 그리고 1200 혼합 3군 마필들 8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성원이. 액면상 보이는 좋은 마필들은 승군전을 좀 치르게 되고 저는 이번 경주는 승군전이 아닌 강급전을 치르는 마필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1번 골든네스를 두고 하는 말인데요. 자, 이 마필이 강급전, 지난 바닥을 치고 나서 이번에 강급이 된 상황인데, 이번에 편성 자체 보니까 충분히 좀 해볼만 할 것 같아요. 그냥 제 겐토로 될 것 같은 게 아니고, 역시 내용 자체가 이번에는 분명히 제대로 한번 몰아붙여 보겠다기 때문에 1번 골든네스 상당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승부란 말이 이제 행운 만남도 있고, 가시공주도 있고, 다이나드 드림도 있는데, 이 승부란 말 중에서는 다이나즈 드림을 신경을 좀 쓰면 되겠습니다. 조창욱 기수가 오랜만에 나오죠. 부산에서 이제 거의 한 달 이상을 활동을 못하고 있다 오랜만에 나오는데 상금 챙겨가기 위해서 상당히 본인이 공을 많이 들이면서 훈련을 전담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점수를 좀 주는 거고요. 그럼 나머지 승부말들은 그러면 또 당연히 좀 세게 볼 수가 없는 입장이 되겠고 지난번에 추천했는데 3차 그러면서 그런 뿌렁을 내버렸습니다. BK필. 지난번만큼만 타면은 그 편성이 이 편성보다는 세기 때문에 편성상 봐줄 수 있는 말입니다. 6경주 갑니다. 거리 2000m, 국 오픈. 농림축산부 장관배 대상 경주인데 부산에서 하는 줄 알겠어요. 지금 서울에서 열리는데 판때기 서울에서 만들어주고 부산 말이 올라가서 친다, 너 고친다. 이런 거는 사실상 서울 경마인들한테는 좀 수치입니다. 이런 거. 서울 경마에 종사하는 또 말을 관리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사실 좀 창피한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은. 그리고 물론 창피한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부산 말들한테 깨지면서 지금 망신상을 당한 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전체적인 거를 바꿔야 돼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지방 경마장하고 중앙 경마장의 차이가 엄격하게 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게 서울 경마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서울이 지방 경마가 되고 부산이 이제 중앙 경마가 꼴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보이는데 참 이 나태한 상황들을 빨리 탈피를 시켜야 되는데 말들도 좀 수급 자원도 늘리고 그다음에 승부 차원도 좀 늘리고 그다음에 마방 관리하는 패턴들도 역시 서울들이 부산을 못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들이 도태되는 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번 농림부 장관배는 부산 말들끼리 뜁니다. 자, 성원님. 저도 말씀을 안 드리고 온 게 뭐 이런 거 좀 자세히 좀 풀어드리려고 좀 온 것 같은데 우선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명색이 서울 부산 통합 상간마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부산 마필들만 8마리가 서울에서 뛴다는 점 저도 좀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경주 자체는 열립니다. 시간까지 좀 땡겨져서 당초 예상했던 시간이 아닌 6경주에 바뀌면서 6경주에 출전하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또 부산을 갔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좀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서울 들어가서도 일단 이 대상경주는 뭐 축제보다도 뭐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또 맞히는 재미가 더 쏠쏠하기 때문에 저는 상간마는 탄생하긴 한다고 봅니다. 7번마 파워블레이드는 한 수 위의 능력을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같이 출전한 오뚜고뚜기 역시 상태가 너무 좋아요. 지금 오뚜고뚜기가 상태가 점점점 더 업그레이드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마리 역시 좋게 보는데 제가 이번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부산에서 올라온 마방들이 가장 요주의하고 있는 마필을 좀 추천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마필이 바로 6번마 배다리보배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지난번 1800거리까지는 적응시켜놨는데 이번 거리는 또 2000이고 물론 보여준 전력에서 굉장히 좀 상대보다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번 서울 올라와서 컨디션이 너무도 좋습니다. 그래서 19조에서도 그리고 기승하는 기수들도 그리고 4조에서 제타바이트를 냈던 4조에서도 이 마필을 굉장히 좀 주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주의라는 게 아니고 상태가 좋기 때문에 저는 주의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7번 파워블레이드, 4번 오뚜고뚜기 그리고 제타바이트도 좋지만 6번 배다리 오버도 절대 무시할 전력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항상 뭐 대상경주에서 신인들이 하나씩 탄생을 하죠. 지난 5월 15일 날 더비에서도 사실 제타바이트를 신경들 안 쓰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역시 걸음을 늘려서 또 신인을 탄생시켰고 그래서 편성으로 본다면은 끝판이오르나 배다리보배가 이제 사실 좀 밀리는 말들입니다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배다리보배는 지난번에 생각지 않았던 1800을 돌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끝판이오르나 6번 배다리보배 쪽에서는 배다리보배 쪽으로 신경을 좀 쓰겠고 자 이번 경주를 잘 보면은 이게 지금 19조 마방 2마리, 27조 마방 2마리. 또 어떻게 보면 19조하고 연관이 또 돼 있는 집입니다. 27조도. 그런데 뭐 1위나 3위 과연 였다가 도전장을 던지는 거냐, 아니면 바람을 잡으러 나온 거냐 볼 때 제가 볼 땐 바람 잡으러 나온 것 같습니다. 오뜨고뜨기가 선행을 나가고 파워블레이드가 이제 선입을 쓸 텐데 문제는 파워블레이드가 어디서 넘어갈 거냐가 문제예요. 오뜨고뜨기를. 2000m니까 놔줄 거냐? 놔주고서 마지막에 딸 거냐? 아니면 욕심 부려서 압박하면서 갈 거냐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대상경주에서 그동안 뛴 걸 보면은 압박을 하더라고요. 같은 집이라도. 그래서 4월 3일 날 경주를 한번 의식을 해보고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그 당시 모습을 보니까 파워블레이드가 결승선 한 200m 정도에서 파워를 보이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1800 지점에서 2000m니까. 그러면 오뚜고뚜기가 지난번에 페이스 안배를 하고 마지막에 퀵포스하고 걸음을 다 해보니까 누가 낄 수가 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거기에. 그 사이에. 아까 얘기했지만 배다리 보배도 그렇고 지난번에 제타바이트가 또 그냥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놈도. 자력으로 올라온 거예요. 누가 봐줘서 올라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틈새 시장들을 노리고 하지 않겠느냐. 애들이. 그래서 7에 대한 믿음은 굳건하고 나머지 말들 조합에서는 이런 애들이 상황극을 벌일 것이다 라는 점을 말하겠습니다. 자, 부산 상경주 갑니다. 1300m 5등급 핸디캡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성원이요. 네, 11번 슈퍼 노바이지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게이트는 외곽입니다. 하지만 이마필이 지난번 보였던 발걸음 외곽 게이트에서 초반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외곽을 좀 돌아도 초반에 선두권을 갖다 붙일 수 있겠다. 보렐리 기수가 지금
부산의 웬만한 기수들이 지금 다 서울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 분명히 욕심내서 초반에 다 갖다 붙인다면 마필의 상태가 워낙 좋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접전 양상을 보일 수 있는 마필 11번 슈퍼노바이즈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상당한 무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메이저 슬램이 잘 뛰었습니다. 그 정도면 무너져야 되는데 잘 뛰고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한 번 더 고를 할 수 있는 입장은 됩니다. 적응세가 완연하기 때문에 시종 외곽을 돌았던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곧장하고 뛰었던 말 가운데서는 배다리 고수가 오히려 그 당시 걸음을 보면은 승부를 걸었던 곧장보다 걸음이 더 좋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9보다는 2번 쪽에 점수를 좀 더 주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토요일 7경주입니다. 거리 1300m 국 4등급 마필들 7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자, 성원이요. 네, 3번 쌩쌩돌이의 서륙전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인기 1위 승군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기를 얻었던 마필인데 지난번에는 조교 자체가 조금 잘못됐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에 안 좋았던 모습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 좀 순지 쪽으로 맞추면서 굉장히 좀 강도 자체도 적당히 맞춰놓고 지난번에 서륙전 한번 펼쳐보겠다. 3번 쌩쌩돌이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번 경주에 이제 또 천하비가 또 어느 정도 팔릴 것 같은데 생선돌이 지난번에 잘못 탔어요. 왜냐하면 너무 욕심을 내버렸습니다. 승군전에. 그러다 보니까 앞이 퍼져서 건파이터가 날라오면서 종합집 백판인 건파이터가 날라와서 구구가 터졌던 경주인데 자 이혁기수 아까 얘기했을 때 오전장에 천하비하고 지금 미스터 탱크가 있는데 저는 관심마가 미스터 탱크예요. 지난번에 천하비한테 4마신 졌는데 이번에는 4마신 이상 좁히거나 이깁니다. 어떻게 이기냐? 제 생각에 이긴다는 얘기예요. 제가 분석을 한 결과 이번에는 미스터 탱크가 준비된 과정도 좋고 훈련도 좋고 지난번에 서두르지 않았던 모든 모습을 보니까 1번 쪽을 택해야 될 것 같고요. 이동화 기수도 이제 수습인데 딱지들 떼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습인데 이제 입상들을 해야 되는데 이번 경주가 7경주고 또 이날이 7월 17일이고 7월 17일 7경주 7번 7이 많이 보이네요. 무단 경마십니까? 7777 행운의 777이 많이 보여요. 어쨌거나 이철경 기수가 입상을 하면은 이동화 기수도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될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어쨌거나 저는 미스터 탱크를 추천하고 성원이는 쌩쌩돌이? 예, 쌩쌩돌이. 경마판의 정보대장 성원입니다. 성원이 준비한 일요일 부산교차 메인 승부처는 부산 4경주로 준비했습니다. 1300m 국산마 4등급 총 12마리인데 자 여기 성원이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마방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자 그냥 내용 없이는 이 마필이 긴가민가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번에 확신을 갖고 있어요. 과거 이 마필이 우승을 차지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이미 확인해놨고 마방에서도 그때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 최근의 아쉬움 충분히 만회할 수 있겠다라는 진단이 내려진 마필입니다. 자 성원이 믿는 마방 그 마방의 마필을 배팅에 충마로 놓고요. 자 여기에 후차권 제대로 된 마필들만 엮어 가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배당 걱정하지 마십시오. 충분하게 노릴 만한 배당이니까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중배당을 겨냥해서 제대로 된 한구라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서울 메인 승부처는 8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자 얼핏 보기에는 인기마 접전 같아 보이는 양상인데요. 막상 내용을 들어보면 상당한 혼전길을 뛸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물론 내용만 갖고 본다면 너도 나도 해보겠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내용과 함께 그동안 마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돼 있는 만큼 저는 이번 경주 확실한 믿음을 주는 충마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조건 된다로 보고 있는 마필인데 정말 됩니다. 그 되는 마필 배팅에 충마를 세워놓고요. 후차권 정말 압축시킬 수 있는 막건들로 준비해놨습니다. 자 가능성과 배당을 동시에 드리는 메인 승부치기 때문에 적중 시에는 환수 자체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적중하시는 거 일단은 적중하시는 거에 초점을 맞춰 놓고요. 제대로 된 배당까지도 연결시켜 볼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마쳐보겠습니다. (2016년 7월 17일) 일요일 부산 5경주입니다. 거리 1400 국 3등급 핸디캡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당근어천이 준비한 부산 메인 승부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제가 경주를 보면서 아주 입에서 쌍욕이 나왔던 마필이 2마리가 출전하고 있어요. 한 마리만 나오면 더 좋았을 텐데 그 2마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때리고 방어하는 작전을 쓰는데 원투로 때리는데 당연히 원투 쪽에 배당이 있는 쪽을 더 택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부산 오경주는 직전에 상황이 안 좋게 나갔던 말, 승부를 안 갈고 제 이빨을 갈게 만들었던 마필의 포인트를 맞춰서 우선 때린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종합지에 거의 잡히지 않은 백판급의 마필 한두가 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배당에서 고배당까지 엮을 수 있는 찬스가 됩니다. 그래서 중후반 쪽에 아주 제대로 배당을 때려대면 됩니다. 부산 오경주, 혼전경주이만큼 제대로 된 배당을 잡아낼 테니까 또 그에 대한 사연을 말씀드렸으니까 그 사연대로만 들어와주면 한탕이 됩니다. 좋은 결과 만들어 볼 테니까 같이 동참하십시오. 자, 거리 1700, 국 3등급 마필들 17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성훈이. 네, 저는 4번 썬 로비입니다. 자, 이 마필이 승군전이지만 저는 이 마필은 썬록 같은 마필은 정말 입상권에서 멀어질 때까지 좀 인정을 해주고 싶은 마필입니다. 조교 때 모습은 맨날 기대를 안 해도 될 만큼 보여주고 있는 걸음인데 실점만 나오면 미친 듯이 뛰어대고 이제 승군전의 조건 자체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1700이라는 거리 충분히 적응한 마필이기 때문에 4번 썬록 인정을 좀 하겠습니다. 예. 역시 승부를 맡고 있는 말이 수성 캡틴인데 수성 캡틴하고 썬록을 볼 수 있는 밖에 없는 게 지금 편성이 사실 세질 않아요. 금강이도 그렇고 럭키하트도 그렇고 푸른거탑도 그렇고 유일하게 남는 말이 이제 벨리스타라든지 알라딘 정도가 남는데 수성 캡틴이 이번 경주는 썬록이 아닌 수성 캡틴이 선행을 나갈 거예요. 그리고 부담 중량도 이점이 있기 때문에 얘가 페이스 안배를 하면서 레이스를 주도할 거고 썬록이랑 붙일 가능성이 높은데 나머지 말들 중에서는 이제 3이나 6인데 특히나 6번 알라딘의 안장이 2역 기수라는 점 이게 승식 활용도를 재밌게 하는 부분이 되겠네요. 승식이 여러 승식이 있으니까 알라딘 같은 경우는 2군에서 강군된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난번에는 직선에서 진로까지 좀 막혔던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뭔가 3차권에 갖다 대거나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는 알라딘 쪽에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산 육경주 갑니다. 1800 1등급 핸디캡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성원이. 네, 8번 록밴드가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나와서 충분히 적응시킨 모습인데 자, 이번 새벽조교 지금 부산에 많은 인원들이 지금 서울에 올라와 있고 부산에도 또 남아 있습니다. 19조에 워낙 자원수도 많고 이 록밴드가 과연 상태를 회복했느냐 못했느냐만 판단하면 될 것 같은데 상태 완벽히 회복을 했고 새벽조 담당했던 기수가 파울로 기수인데 마방에 그래요. 굉장히 좀 마필이 좋다. 물론 또 파울로의 설레발이 아니까 좀 의심스럽기도 한데 마필의 기본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회복세를 보인다면 충분히 통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백두를 병합시키는데 제가 볼 때는 록밴드를 위한 조교 같아요. 외곽에서 때리고 가는 거 보니까. 그리고 나머지 말들 뭐 이렇게 센 말들은 없는 그런 편성입니다. 이번 경주가 역시. 근데 눈에 좀 걸리는 말이 원일 강자예요. 이게 지금 송종희 기수로 안장 교체했는데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더라고요. 정성을. 근데 전 이 말을 사실 거리 적성을 세게 안 보고 있는데 요즘 그런 말들이 많이 꽂혀요. 왜냐면은 덥다 보니까 훈련을 잘 시키는 말들이 소홀하면서 거리 적응이 안 되는 거리들을 다 잡아채내더라고요. 그래서 원일 강자 조심하셔야 되겠고 기본적으로는 거리를 본다면은 리브이 투미를 또 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편성으로 볼 때 하더라도 리브이 투미도 지난번에 포레스트 볼드한테 졌던 거는 사실 전개상 깨진 거지 능력이 져서 깨진 건 아니기 때문에 9번이 그 다음 순위로 남는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어쨌거나 육경주는 혼전이에요. 그래서 록밴드의 걸음 신장세, 그 다음에 훈련을 잘 시켰던 4번 원일 강자, 그리고 기본기가 있는 리브이 투미, 이렇게 세 마리를 봅니다. 자, 라스트 식경주입니다. 1200 2등급 핸디캡 9대의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성원이요. 네, 원래 이번 식경주에 서울 14점 앞에 광복 70이 출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는데, 지난번 YTM배 이후에 산통기가 좀 나오면서 아예 뭐 출전을 취소한 상황이고, 그러면서 8번 고저스 드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승군전이지만 1200거리고,
승군전입니다만은 해볼 만한 편성이기 때문에 8번 고저스트림 인정을 좀 하겠습니다. 예. 자, 경주가 참 이게 식경주가 고저스트림이 단독 선행을 나가냐 아니면은 7번 장사로랑이한테 치이냐가 그 부분인데 제가 볼 때 고저스트림이 제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생 기수면 그냥 제압을 하는데 2차로 기수라서 고점이 조금 걸려요. 왜냐면 이 고저스트림을 지금 경주 중에 기승을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고점이 걸립니다만 무난하게 넘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팔이 넘어간다고 볼 때, 팔이 넘어간다고 보면은 고저스트림이 이끌어왔던 레이스는 쭉 보면은 선임마가 센 놈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중간층에서 중간 바닥에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 센 놈들이 없어요 보면은 고저스트림을 해서 그러면은 홀리데이 드림이 지난번에 이제 션샷 와우캣 경주에서 와우캣 페이스에서 거의 대등하게 날라왔단 말이죠. 거의 착착 없이 그냥 같이 왔는데 34조가 그때 이제 해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신우철 조교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유수환 기수가 이걸 기승하는데 유수환 기수가 조금 빠르게 움직여준다면은 그 뒷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저스트림이 앞에 나가고 홀리데이 드림을 저는 보고 있고요. 나머지 말들 가운데서는 현장 상황하고 주로 상황을 좀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줄서기 막건이 찾을 수 있는 말들이 이제 또 이번 선더 스텝까지가 이제 가능한데 이것도 승군전인데 일단 가능은 해요. 어쨌거나 그래서 고저스트림을 따라가는 말 중에 선입이냐 선추입이냐 그 중에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는 3번 홀리데이 드림 쪽을 손을 들어주면서 마지막 경주 마무리를 합니다. 자, 열심히 공부한 자료들 경마팬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습니다. 물론 현장 가면은 약간의 또 변동 사항들도 있을 거고 분석이 또 모자란 또 부분이 또 채워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일주일 동안 분석했던 자료 또 인터넷 내용들 다 경마팬 여러분들께 풀어드린 거예요. 좋은 결과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